동아시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할 내용은 162쪽 근대적 지식의 확산.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필기할 게 많아요. 자,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신문, 근대 교육, 그리고 여성 교육, 여권 신장. 세 가지고 좀 필기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근대 신문. 신문이 갖는 의미는 뭘까, 얘들아? 신문이 하는 역할. 그 당시의 신문,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뭐 이런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지. 그 당시의 신문은 국내외에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였어. TV나 뭐 이런 게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언론 기구의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민권관념의 보급, 사람들에게 가르침, 민권이라는 것에 깨달음을 주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즉 정부 기구 같은 경우, 정부 위정자들, 권력가들은 신문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신문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자신의 권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각국은 이 신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나 뭐 국가에서도 신문이 많이 발행되고 그러기도 했어요. 각국의 신문을 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 각국의 신문들. 청나라, 일본, 조선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청나라는 영국의 상인이 상하이에서 신보라는 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자, 그리고 청나라 정부는 이 신문이 갖고 있는 위험성,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청나라 정부는 신문을 탄압하기도 하였다. 다음, 일본은 요코하마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일본 최초 일본어 일간지는 매일 나온다는 거겠죠. 다음, 요미우리 신문, 좀 흥미 위주의 신문이었고 청일 전쟁과 럴 전쟁을 보도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신문입니다. 자, 조선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있었어. 한성순보가 있는데 이 한성순보는 정부에서 발행을 했어요. 관보입니다. 정부 발행. 다음에 한국사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서재필, 그런 사람이 발행을 했었고 민간신문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문으로 간행이 되었다. 국권수호의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국권수호 여론 조성. 자, 근대 신문이고, 두 번째, 근대 교육. 자, 교육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육을 장악하면은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19세기 시기에는 근대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했을 겁니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에 적응을 하고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이런 학문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자, 근대 교육이 있었던 배경에는 서양 문물 수용의 필요성, 자,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근대 교육이 발달하게 되는데 교육 제도를 개편한다던가 서양식 학교, 동양의 유교를 가르치던 방식에서 서양식 학교, 그리고 신분제를 넘어서 교육 기회를 다양한 신분에게 확대하는 이런 방법들이 도입이 돼요. 자, 그래서 나온 근대 교육, 일본, 조선, 청나라, 국가별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에서는 근대 학제가 도입됩니다. 학제라는 거는 학교 운영 그 제도 방식이에요. 그 교육을 가르치는 방식. 학제가 도입이 되는데 1872년입니다.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돼. 의무교육, 소학교를 의무교육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교, 일본의 엘리트 육성을 위한 대학교도 만들었습니다. 1877년에. 그리고 교육을 위한 천황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 칙어를 반포해요. 네, 이 교육 칙어는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에서는 근대 교육기관으로 유경공원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집니다. 1886년, 일본보다 좀 늦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부개혁 때, 2차 가부개혁 때 고종이 발표했던 교육 입국 조서도 있다. 1895년입니다. 청나라는 베이징에 경사대학당, 이런 걸 만들고 근대 학제를 역시 도입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밑에다 쓸게요. 그냥 여성교육과 여성 권리의식의 성장. 자, 원래 전근대 시기의 여성교육, 한중일 어느 하나 다를 거 없이 유교가 우선이, 유교적인 관념에서 남성이 우선이었고 여성에 대한 교육은 되게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등한시의 수준을 넘었죠.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 교육이 관심을 갖는데 여전히 좀 지금에 볼 때는 좀 안 맞죠? 왜 이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맞습니다. 현모양처를 목적으로 해요. 현모양처를 목표로 여학교를 설립합니다. 점차 이 여성의 권리의식이 여성의 권리의식 향상. 현모양처는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 좀 이렇게 좋은 처. 그러니까 여성의 뭐 그런 삶을 좀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죠, 사실. 자, 어쨌건 점차 여성의 권리 의식이 향상된다.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들의 그 지식이 높아지니까. 자, 각 국가별로 보도록 할게요. 일본, 대한제국, 중국. 국가별로 보면은 일본에서는 부인 교풍회라는 단체가 여성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서울에서 여성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합니다. 여권 통문 발표. 그리고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기도 했어요. 중국 신의 혁명과 신문화 운동 이후, 이런 개혁 운동 이후 여성 권리 신장 요구가 증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신문의 탄생, 근대적 교육, 그리고 여성 교육 세 가지 봤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볼게요.